생쥐 구조대. 인명구조협회는 모임을 가졌어요. 전 세계의 생쥐 대표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구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지기 버나드가 강에서 주워온 병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생쥐들은 모두 둘러서서 쪽지를 들여다보았어요. 여성 대원인 비앙카가 큰 소리로 읽었어요. 모닝사이드 고아원 원장님께 저 너무 무서워요. 어서 도와주세요. 페니 올림. 가엾은 소녀로구나. 누가 페니를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앙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버나드와 가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버나드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페니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 모닝사이드 고아원을 찾아가 보았어요. 어둡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고아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창문 턱에 올라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벽장 속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벽장 속에서 페니의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옆에서 잠자고 있던 고양이 루피스는 미처 보지 못했지요. 루피스를 보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비앙카와 버나드는 달아나려 했어요. 그때 고양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무 늙어서 너희들을 잡을 힘이 없단다. 그러자 비앙카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러시다면 혹시 페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고 말고 페니가 있는 곳은 나밖에 몰라. 하지만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지. 루피스는 페니가 없어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느 날 메두사라는 여자와 스눕스라는 남자가 고아원에 와서 페니를 유괴해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페니를 악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다이아몬드 훔치는 일을 시키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비앙카와 버나드는 비행장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엘버트로스 항공회사의 오빌기가 막 착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나왔어요. 5분 후에 악마의 골짜기로 가는 13호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해. 차라리 기차를 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버나드와 비앙카는 오빌기에 올라탔어요.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어서 에이, 오빌기는 차!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하늘을 난다는 것은 역시 멋져. 비앙카가 말했어요. 버나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먼 여행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스눕스와 메두사는 악마의 골짜기에 띄운 낡은 배 안에서 훔친 보석들을 만지고 있었어요. 메두사, 이제 이곳에서 빠져나갑시다. 그러자 메두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요? 우리는 페니가 악마의 눈을 찾아낼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악마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요. 난 그게 필요해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사이 페니는 살그머니 문 밖으로 나가서 멀리 달아났어요. 메두사는 화가 나서 스눕스의 머리를 힘껏 후려쳤어요. 메두사는 급히 자기가 기르는 악어 브루투스와 네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보트에 올라탔어요. 바로 그때 오빌 기장은 막 악마의 골짜기 위를 날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늪에 착륙했어요. 오, 버나드와 비앙카는 오빌 기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곧 늪에 사는 친구들인 루크, 엘리메이, 잠자리 에빈 루드를 만나러 갔어요. 우린 펜이라는 소녀를 구하러 왔어. 너희들은 펜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페니는 배에 갇혀 있어. 페니가 도망칠 때마다 메두사가 악어들을 시켜서 다시 잡아가거든. 저기 악어들이 온다. 빨리 숨어. 악어들은 페니와 그의 장난감 곰을 몰고 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버나드와 비앙카는 나뭇잎 보트에 올라탔어요. 에빈 루드는 날개를 퍼덕이며 보트를 밀었어요. 자, 행운을 빌어. 엘리메이가 말했어요. 악어들이 페니를 잡아오자 메두사는 페니에게서 장난감 곰을 빼앗았어요. 이 곰은 네가 악마의 눈을 찾아올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 페니는 겁에 질린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굴을 다 뒤져봐도 찾지 못하겠어요. 당장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야! 버나드와 비앙카는 잠시 기다렸다가 창문턱에 뛰어올랐어요. 페니는 깜짝 놀랐어요. 두 마리의 생쥐는 페니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모터보트를 타고 달아납시다. 그렇지만 나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요. 다음 날 아침 메두사와 스눕스는 페니를 늪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페니를 동굴 속으로 곧장 내려보냈어요. 하지만 페니는 이제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버나드와 비앙카가 주머니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동굴 밑바닥에 도착하자 페니는 손전등을 켜서 앞을 비추며 말했어요. 이곳은 해적의 동굴이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많은 거야. 메두사는 악마의 눈을 찾아와야만 내 곰을 돌려주겠대. 마침내 버나드가 비밀의 장소를 찾아냈어요. 그곳에는 해적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커다란 것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지요. 찾았다. 저것이 악마의 눈일 거야. 맞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악마의 눈이었어요. 이젠 메두사도 내 곰을 돌려주겠지. 페니는 기다란 밧줄을 잡았어요. 스눕스는 밧줄을 잡아당겼고 메두사는 악마의 눈을 페니에게서 빼앗았어요. 오, 아름다운 나의 다이아몬드. 뭐? 누구의 다이아몬드라고? 그 다이아의 반은 내 것이야. 메두사가 스눕스를 힘껏 밀며 외쳤어요. 저리 가, 이 뚱보야. 메두사는 더욱 날뛰었어요. 이 다이아몬드도 이 곰도 모두 내 것이야. 메두사는 보트로 재빨리 달려갔어요. 스눕스도 그의 뒤를 힘껏 뒤쫓았어요. 메두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다이아몬드를 곰의 뱃속에 집어넣고 꿰매기 시작했어요. 스눕스와 페니는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야겠어. 다이아몬드는 어디까지나 내 것이니까. 메두사가 바느질을 마쳤을 무렵 스눕스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어요. 페니도 뒤따라와 소리쳤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반은 내 거야. 내놔. 제 곰도 돌려주세요. 메두사는 페니의 곰 테디를 옆에 낀 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두사는 제대로 앞을 살피지 못해 널빤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장난감 곰 테디는 공중으로 붕 날아올랐어요. 페니는 공중으로 날아오른 테디를 두 손으로 얼른 받았어요. 빨리 보트로. 버나드와 비앙카가 소리쳤어요. 페니는 테디를 품에 꼭 껴안고 보트가 있는 곳으로 달렸어요. 하나, 둘, 셋. 버나드와 비앙카도 보트에 올라탔어요. 페니가 시동을 걸었어요. 드디어 출발! 페니는 부르릉 소리가 요란하게 보트를 몰고 달렸어요. 버나드와 비앙카는 핸들 위에서 춤을 추며 외쳤어요. 만세! 만세! 설아! 거기 서지 못하겠니? 내 다이아몬드를 돌려줘. 스눕스와 메두사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틀 뒤 인명구조협회는 다시 모였어요. 생쥐들은 텔레비전에 나온 페니를 보고 있었어요. 페니는 테디의 뱃속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구해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이아몬드는 고아원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도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도망쳤나요? 네, 생쥐 2마리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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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 또 다른 쪽지를 읽었어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버나드와 비앙카, 이번에도 너희들이 가주겠지? 버나드와 비앙카는 서로 쳐다보았어요. 갈까? 물론이지. 우리는 단짝이잖아. 둘은 다시 한번 오빌기를 타고 머나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차! 후후! 그들은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도와주어야 해.